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께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성호철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짧고 간단하네요. 어제부터 연습했어요. 이사님 오늘 네. 주제는 조금 예민한 사안이에요. 그러면 안 할래요. 아니요, 해주셔야 네. 됩니다. 어떤 걸까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네. 저희 채널에서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주제를 다뤄본 적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이사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이제 구독자분 100분 됐는데 골로 보내시려고.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이분들도 또 직장인이셔가지고 네. 아마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연 들려드릴게요. 네. 최근에 안타까운 선택을 한 교사분부터 그리고 유명 웹툰 작가의 교사 상대 갑질 논란까지 교권에 대한 이제 사회적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제 친구도 교사 생활을 한 지 3년 차 정도 되는데 이 친구도 이런 이슈가 있기 전부터 이직을 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동일한 자리에서 교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사인 친구분이 네. 이제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쵸. 너무 힘들어서. 네. 안 됩니다. 일단은 제가 드려야 되는 건 조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뭐 배주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직장인이지만 사실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요. 근데 이제 교사분들이라든지 간호사분들이라든지 경찰관분들, 소방관분들 이분들은 개인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기에 앞서서 그분들도 직장인이란 말이죠. 되게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서희초 사건이라든지 뭐 웹툰 작가님의 그 얘기들도 지금 회자가 되고 있어서 이슈화된 것들을 좀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감히 뭐라고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더 깊숙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게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한다고 거기 휩쓸려서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일을 사명감 가지고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사회 구조적으로 이분들이 정당한 대우와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의 사회적인 대우와 처우가 높다면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성취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 교사분들이 받아가시는 금액이 높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이 금액이 너무 턱없이 낮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두가 어느 정도 공감하는 건 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높은 연봉을 받는다라고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조적으로 이 부분들이 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교사인 분들도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강요하지만 교사님들은 일해야 돼, 교사분들은 일해야 돼 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분들은 그러기에 앞서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돈이 있어야 여유가 있어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어야만 사회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분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입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선생님들, 진짜 우리의 선생님들, 아이들의 선생님들 이분들을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회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올라와 줘야 되지 않을까. 감히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세금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물려 있기 때문에 뭐 급여에 대한 아니면 처우에 대한 이런 개선에 대한 것들은 되게 많은 논란이 될 거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분들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사분들의 처우를 좀 개선해야 된다. 소방관분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이 불구덩이를 뚫고 들어가 주는 사람은 소방관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파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도 저를 봐주시지만 실제로 거의 24시간 동안 제 케어를 해주시는 분들은 간호사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감정적인 부분들까지 케어하시는 이분들이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전문가분들이 또 투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사회 구조적으로 좀 뭔가 바뀌었다면,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 더 많은 젊은 분들이 지원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인재들이 더 투입이 될 수 있다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똑똑하고 젊고 유능한 분들이 이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거고, 좋은 아이디어를 낼 거고, 이 아이디어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교사분들이라면 아이들을 위해서, 간호사분들이라면 사람들을 위해서, 소방관들이라면 소방관들이 우리를 더 지켜주는, 경찰관들이 더 지켜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 구조적으로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그 친구분도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잖아요. 그렇죠.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이 특수해 보이는 거지, 사실 다 떼놓고 보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한테 우리는 되게 많은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요. 뭐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막 성인 군자 같은 교사를 우리는 기대하죠. 근데 이분들도 그러기에 앞서서 한 인간이고 직장인이란 말이죠. 다 똑같은 고민을 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사회 구조적으로 뭔가를 해줄 수 없다 해도 그분들을 대할 때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대우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분들을 자식들,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 하면서 그분들을 대우해줬을 때 아이들도 선생님을 대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그분들을 대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인간관계예요. 내가 잘해줬는데 내 아이가 이분한테 못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학부모분들한테 혹은 아이들한테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그 감정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힘든 부분이 조금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상대방들한테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늘 그래요.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젊은 인재풀들이 더 늘어난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고, 교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안 할 수 있게, 이분들이 행복하고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도, 혹은 우리 집도, 우리의 뭐 이런 치안도 다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분한테 제가 조언을 할 수는 없어요. 뭐 개인적인 조언은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이라면. 근데 너무 민감한 이슈들이 있고 사회적 구조적인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그런 데에 저희는 목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조금 힘든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지금 가지고 계신 사명감을 계속해서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절대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힘써 주셔야 되고,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교사분이 아니면 절대 못해요. 그 배주임님의 친구분이 아니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꼭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조언이 아니면 부탁입니다. 네, 그럼 제 친구한테 네. 딱 한마디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들을 위해서 남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